여러분, 친일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완용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근데 신기한 건 친일파로 유명한 이완용이 사실 독립협회의 창립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독립을 원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이완용이 대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게 된 걸까요?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걸까요? 오늘은 이완용에 대한 모든 역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완용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완용은 현재 분당에 해당하는 곳에서 가난한 선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완용의 집은 원래 굉장히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10살이 되던 해 그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완용은 먼 친척이었던 이호준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호준은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흥선대원군의 친구이자 사돈으로서 조선의 소문난 권력자였다고 합니다. 이완용이 공식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한 건 1882년 10월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이완용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게 되자 고종이 궁중 악공을 보내 이완용의 급제를 축하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완용은 고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관직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정삼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세자를 가르치는 관직까지 맡으며 고종의 아들인 순종과도 사제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이완용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1886년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헐버트라는 미국인 교사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헐버트는 유경공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경공원이란 국제 업무를 위한 신진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고종이 세운 교육기관입니다. 이완용은 이 유경공원에서 헐버트를 만나게 되면서 미국과 국제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유경공원에 다니고 나서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아 이완용에게 드디어 꿈을 펼칠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고종이 대미외교를 전담할 외교팀을 꾸리면서 이완용을 발탁한 것입니다. 그 당시 고종이 대미외교에 거는 기대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기회를 이완용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이후 이완용은 워싱턴에서 2년 5개월 정도 주미 외교관으로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이완용은 근대화된 서구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며 친미파 관료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일파이기 전에 친미파로서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것인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과의 관계는 좋기는커녕 매우 안 좋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1895년 8월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인데요. 이날 이완용은 일본군을 피해 미국 공사관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완용은 고종을 피신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결국 6개월이 지난 뒤 고종을 피신시키는데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완용은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 저항하는 고종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완용은 이후 독립협회의 이름으로 독립문까지 세우게 되는데요. 이 독립문의 정초식 행사에서 이완용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독립을 하면 미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요, 조선 인민이 합심을 못하고 서로 싸우려 한다면 폴란드와 같이 모두 찢겨 남의 종이 될 터이다. 세계사에 두 본보기가 있는데, 미국과 같이 독립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든지 폴란드같이 망하든지 좌우간에 사람에게 달려있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미국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처럼 당시의 이완용은 독립에 대한 열망까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완용은 왜 갑자기 친일파가 된 것일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1898년 3월 11일 이완용이 전라북도 관찰사로 발령된 사건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잘 나가던 이완용이 왜 갑자기 지방으로 좌천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러시아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조선의 군사교관을 파견해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러시아의 행동을 이완용이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필요한 지원은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득만 챙겨가라고 했던 것인데요. 따라서 이 같은 움직임에 친미파였던 이완용이 이걸 거절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 분노한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이완용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완용은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완용의 고생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완용은 부임한 지 닷새 만에 직무태만으로 감봉되기도 했고, 공공횡령죄로 인해 파직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결국 독립협회에서까지 제명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와중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쟁은 예상을 되었고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엄청난 힘을 가진 국가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여기서 패배한 러시아는 한반도를 일본에 완전히 넘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반도가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오게 되자 고종은 이완용을 다시 불러들이게 되었는데, 당시 고종은 일본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돈좋게 하고자 이완용을 불러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조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필리핀 점령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인정하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조선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이완용은 더 이상 미국에게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미파였던 이완용의 입지가 순식간에 줄어들게 된 건데요. 따라서 이완용은 이때부터 새로운 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토는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을사조약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조선의 대신들은 국가의 주권을 넘기는 말도 안 되는 조약에 반대했지만 이완용은 여기서 을사조약 체결에 찬성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이완용의 일본 사랑이 시작되는데요. 일본도 이완용의 도움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이완용은 나라의 통치권을 완전히 일본에 넘겨주는 한일 합동 문서에도 서명하며 본격적으로 매국노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국 조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완용의 권력은 커지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한일 합동 문서에 서명한 대가로 일본에게 15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15만 원이면 지금 시세로 대략 3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더불어 정미칠 조약을 체결하고 현재 시세로 20억 원에 달하는 돈까지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1920년대 중반 경성부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이완용의 자산은 대략 300만 원, 지금 시세로 대략 600억이라는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매국노를 암살하기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바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완용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완용을 암살하려 했던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가 말했던 이완용의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완용의 제목: 첫 번째, 을사지역을 체결해 나라의 외교권을 넘기고 통감부를 설치게 한 죄. 두 번째, 고종 황제를 협박하고 강제로 물러나게 만든 죄. 세 번째, 정미 7지역을 체결하고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죄. 네 번째, 한일병합을 추진한 죄.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죄는 이완용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크의 지식서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